안타, 뭐 파울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봤나? 제가 야구를 안 좋아서 잘 몰라요. 안타를 칠 때 안타예요. 유안타 증권이. 이게 주식시장에서 안타를 목적으로 해야지 홈런을 치려고 하잖아요. 그럼 삼진아웃을 다 당하게 돼요.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와서 뭐예요? 네, 홈런을 치려고 해. 그러면 홈런 치려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상타 안 잡는 사람도 없어.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에 어떻게 이게 부동산하고 저기 부동산 컬텐츠인데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슷하면서도 많이 틀려요. 부동산은 실물이잖아요. 딱 손에 잡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. 근데 주식은 이게 좀 약간 손에 딱 안 잡혀요. 쉽게 말해서. 네, 좀 화상과 같아. 약간 홀로그램 같고 화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요.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부동산은 이게 딱 잡혀요. 이게 건물이면 건물, 아니면 내 건물, 아니 내 땅, 이게 딱 손에 딱 잡혀요.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문서상으로만 움직이고 허상 같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.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.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아유 목이 타네. 참고적으로 저는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없어요. 지금 그냥 저는 여유 있게 그냥 저기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. 아유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나구나 하면서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분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겠는데, 지금 이 타임 되면 지금 대한민국 지금 주식 지금 동학개미분들 다 똥줄 타고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좀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해요. 이게 뭐라고 해야, 이걸 제가 설명을 어떻게 돼야, 이걸로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겠구나.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저는 여유롭게 그냥 저는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어서 여유롭게 주식을 그냥 역시 무너지고 있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, 그냥 똥줄 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투기성 투자 자금이라고 할게요. 그냥 투기성 자금인데, 투기성 자금들의 어떻게 대략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. 얘네들의 생리를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또 다시 이게 전개가 될지 건지를 어느 정도 이게 포지션이 잡혀요. 예측이 좀 가능해요.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.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자금을 먼저 설명을 하려면 주식시장에 크게 3대 축이 있어요. 개인 투자자 빼고 첫 번째 기관 투자자, 뭐 기관 투자자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다 아시죠. 두 번째 외국인 기관 투자자, 외국인 세력이라고 하죠. 외국인. 세 번째가 뭐냐, 일명 큰손이라고 해요. 이 3대 축으로 이루어져요. 그게 모든 주식의 시세는 이 3대 축들에 의해서 움직여요. 실질적으로. 그럼 그 중에서 최고 이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, 실질적으로 외국인 세력들이 겁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.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. 큰 손들 있잖아요. 큰 손들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큰 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금을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겁나게 이게 뭐라고 할까, 이게 조사 같은 거를 많이 다 하고 눈치를 겁나게 봐요. 그래서 돈이 있어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. 큰 손들이, 우리나라 큰 손들은. 얘네들이 그래서 어쩌냐, 큰 손들이 어느 때 들어오냐면, 이제 이 주식 시장에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 국가에서는, 예를 들어서 저번에 코로나 사태 때 막 1200까지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그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뒤에서 다 이게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러브콜을 보내, 누구한테? 큰 손들한테.
야 이거 지금 이거 주식시장 작살나니까 이것 좀 사라고 그 러브콜 딱 보내요. 그러면 큰 손들이 그때 받아내요. 그게 코로나 사태 때 그때 V자 급반등한 게 다 큰 손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. 그때 큰 손들이 받아내지 않았으면 천선도 깨졌어요 그때.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그 3대 축을 알아야 돼요.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바본가요? 얘네들 같은 게 좀 이게 틀려요. 이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요.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실물시장으로 자기 돈으로 가지고 시장을 흔들라는 기미가 들잖아요. 그럼 바로 처단을 해버려 우리나라 특징이. 특히 부동산이 이렇게 세죠. 또 큰 손들이 부동산 시장 잘 기웃을 못해요. 네. 이유는 간단해요. 안 그래도 부동산가 겁나 올랐는데 또 올라.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이게 지금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이 큰 손들 같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도 못해요, 얘네들은. 왜? 이게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. 큰 손들의 그 자금의 움직임을. 왜냐하면 얘네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요. 이유가 있어요. 우리나라 큰 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유동성 자금을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그냥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함부로 그거를 못 기어나와요, 그런 자금들이.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언제 기어나오냐? 옛날 코로나 사태처럼 급락할 때 그 떨어지는 칼날을 그때 큰 손들이 잡아내요. 이제 그때 얘네들이 움직이라고 저기 한번 하잖아요. 그러면 저기 국가에서도 그걸 갖다가 오히려 장려를 좀 해요, 뒤에서. 요런 걸 여러분은 잘 몰라요. 그런 세계가 있어요. 옛날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겁나게 발달됐어요. 그때 큰 손들이 저기 막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다가 현금 달러를 겁나게 싸고 있었어 우리나라에. 근데 그 자금이 실물로 그때 저기 나왔으면 그걸 막아냈어요 그때 IMF 때. 근데 못 막아내요. 왜? 이유는 간단해요.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다 알면 김영삼 정부 때 거기 지하에 이런 돈들을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 지하 경제의 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대처를 그걸 했기 때문에 IMF 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 막아내요. 그때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이런 큰 손들이 진짜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달러를 쟁여놓은 양반들 겁나게 많았어요. 외환위기가 뭔가요? 네, 대한민국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 부도만 맞은 게 저기 외환위기예요, IMF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죠.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저기 지하경제의 큰 손들은 이미 그 큰 창고에다가 달러를 갖다가 벽돌 쌓듯이 쌓아놓고 이미 있었어요. 이 나라가 이런 폭락장세나 이런 때가 오면 큰 손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막아내. 다 떨어지는 칼날을 쉽게 하면 받아내, 얘네들이. 근데 IMF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못 받아내요. 왜? 그 안에 있던 그 유동성 자금을 큰 손들이 해가지고 그 채권이나 불량 채권이나 대한민국의 그 당시 IMF 당시 불량 채권과 주식을 갖다 떨어지는 이제 칼날이죠. 그걸 받아놨으면 그 당시에 회사들이 도산을 안 당했어요. 예, 그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.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큰 손들이 창고에다 달러를 갖다가 겁나게 컨테이너 몇 박스 단위로 이게 담궈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걸 그거 나가는 동시에 다 뺏겨요. 그럼 예전에 군부정권 시대 어떻게 했냐? 군부정권 시대에 옛날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사태가 한 번씩 발생해요.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군부정권 시대는 그걸 알아요.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이렇게 숨통을 딱 틔워줘요. 지하경제를. 그러면 얘네들이 그 숨통을 그냥 쉽게 말하면 모르는 채를 해요. 돈이요.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사태가 발생하자면 그 떨어지는 칼날들을 갖다가 큰 손들이 다 받아내, 그거를. 그럼 그 위기를 다 이게 모면하고 넘어갔어, 인데까지는.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, 역사적인 거는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3대 축에서 큰 손이 하는 역할을 했어요.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다 큰 손들이 받아내요. 근데 그때 떨어지는 칼날을 큰 손이 받았을 때 큰 손들은 굉장히 신중해요.
굉장히 생각에 신중해 절대로 손해 보는 행동을 안 해요. 큰 손들의 특징이에요. 그럼 큰 손들이 떨어진 칼날을 잡을 때 그때 저기 들어가잖아요. 이게 손실을 보고 싶어. 손실을 못 봐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많이 바뀌어요. 이게 큰 손들의 그 역할을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이게 기본의 3대축이에요. 우리나라. 자, 여기서 이제 큰 손의 이게 역할이고, 이제 두 번째가 뭐죠? 하냐면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죠. 자,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이제 생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. 외국인 얘네들은 우리나라에다가 좀 투자성 자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, 별로 안 들어와요. 왜? 저기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할게요. 근데 월가나 이제 저기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할게요. 저 대한민국에 있는 뭐 재벌 기업이나 기업한테 투자를 하잖아요. 나중에 뛸 확률이 많아요. 왜? 지금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배당을 하든 아니면 그걸 더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갖다 키워 나가는데 돈을 잘 벌었어.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뒤로 다 호박씨 까먹듯이 다 빼돌려요. 그냥 그걸 알아요. 그래서 투자를 안 해요.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우리 대한민국 회사들은 저기 투자자한테 땡잔 한 푼 10원 한 장 안 줘. 다 저기 재벌가나 얘네들 비자금을 다 빼돌려 버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저기 투자를 장기적으로 안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는 이유가 좀 이런 이유가 많아요. 좀 문제가 많아요. 우리나라 회사들이 비리 같은 것도 많고.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저기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게 저기 뭐냐 먹튀하는 그런